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올라서 다소 포근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4도를 비롯해 구미가 15.7도, 안동이 13.3도 등 8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았습니다. 밤사이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으로 1cm 미만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서문시장은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주변에 내려진 통행 통제가 해제돼 일상을 회복하려는 상인들로 분주했습니다. 11년 전 똑같은 피해를 당했던 이지구 상인들은 빠른 피해 복구를 희망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지구 일대를 제외한 곳곳에서 통행과 교통 통제가 해제되면서 서문시장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11년 전 화재 피해를 겪었던 이지구 상인들은 바로 옆 건물에서 다시 큰 불이 나자 예전의 악몽이 다시 생각나고 내일처럼 안타깝기만 합니다. 11년 전에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서 좀 눈물이 쭉 나고 이래가지고. 이지구 상인들은 대체상가 영업을 하는데 5달이 걸렸고 건물 재건축까지 7년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상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보면서 불필요한 소모와 논쟁을 줄이고 피해 상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와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빠른 날에 그 협의가 도출되지. 이거 계속 두드리고 앉았으면은 내중간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전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걸려야 되고. 이번만큼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상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안전벨트 치고 기존 시장은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피해 상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잊게 되더라고요. 4지구 화재 피해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서문시장 상인들. 4지구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이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1일 오후 3시 반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상인 회장에게만 연락한 뒤 오후 1시 반에 방문해 10분 남짓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SNS에서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루 전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방문 예정이니 브리핑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체본부에서 기다렸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기업들의 성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오늘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시에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이랜드 복지재단과 이랜드 리테일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해왔고 대구백화점이 그저께 성금 1,000만 원을 중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의 SOC 예산 감액과 지역 예산 삭감 논쟁 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신도청 연결 도로와 R&D 지역 전략 산업을 비롯해 야당이 감액을 강하게 요구한 5개 사업 4,868억 원을 확보하는 등 3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875억 원 줄어든 데다 구미 새마을 테마파크 건립 예산 5억 원과 경산 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20억 원 감액돼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의 도청 신도시 땅 특혜 매입과 관련해 땅 특혜 매입을 주도했던 전 예천 부군수인 김모 국장과 조합 임원 2명 등 3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을조합 대표 등 임원 2명을 견책 처분하는 등 관련 공무원 35명 중 단 5명만 경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한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차원의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현재 1.47명, 경북도 내 노인 인구 비율은 17.7%로 이미 고령 사회 진입했고 2020년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가출한 뒤 잠잘 곳을 찾다가 지난 2일 71살 할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19살 김모 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불로 집이 모두 타고 같은 빌라에 살던 할머니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할머니가 가출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 수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치료를 받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루게릭병으로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해온 남편의 인공호흡기 저온을 차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폐농약 용기류가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 봉지는 개당 60원에서 80원으로 수거 보상금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폐농약 용기류 수집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2억 원이던 수거 보상금 예산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폐농약 용기류는 2013년 536톤, 2014년 571톤, 2015년 576톤이 수거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